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치르는 일제고사 형식이라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아직 내부 검토 수준이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고입 선발고사 부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 실시한 강원 학생 진단평가에서 중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단평가를 해서 아이들한테 휘드러도 시키지만 좀 더 강력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교 입시의 연합고사를 한번 실시하는 건 어떨까. 첫 진단평가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 성취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71점 이상 비율이 77%를 넘었던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60%대로 떨어지더니 중학교 2학년에서는 45%, 중학교 3학년은 37%까지 내려갔습니다. 71점 이상 비율이 80% 안팎을 기록한 국어 과목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60%, 3학년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어 역시 초등학생은 71점 이상 비율이 70에서 80% 수준이지만 중학교 3학년은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25점 이하 비율이 중3 학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수학은 28%나 됐고 영어와 국어도 10%를 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구 영역을 실시해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중학생들의 수능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고입 연합고사가 부활할 경우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진단평가를 시행할 때도 전교조를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고입 선발고사라는 이름으로 1973년부터 2017년까지 40년을 넘게 시행됐던 연합고사. 전국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강원도교육청은 아직은 내부 검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고향 춘천시에 기부액 한도를 꽉 채워 500만 원을 전달한 건데요. 춘천시는 손흥민 선수가 2023년 마수거리 득점을 기록한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금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출신 대한민국 간판 축구 스타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며 4대0 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4호 골이자 2023년 첫 득점. 손흥민은 득점을 기록한 날 고향 춘천에도 기부금을 선물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 500만 원을 선뜻 내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춘천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건넨 32번째 기부자로 기록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고향사랑을 실천한 배경은 아버지인 손웅정 씨. 춘천 동면 감정리에서 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웅정 씨는 손흥민 선수의 고향사랑 실천이 축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며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시는 손흥민 선수의 기부로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유명인들하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춘천이 낳은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올해 첫걸음을 내디딘 고향사랑 기부제를 촉진하는 견인차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그동안 민간 자본 투입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해신항 석탄부두공사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착공이 어렵게 되면서 나중에 하기로 했던 다른 부두의 건설 공사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동해신항 개발 사업. 2020년 북방파제 공사가 마무리됐고 지난해 부두보호시설물인 방파호안까지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2021년 착공하기로 했던 부두 건설 공사는 여전히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가장 먼저 시작하려 했던 1번 부두 석탄부두 공사가 계속 미뤄진 끝에 결국 업체의 사업 포기 의사로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민자 투입이 어려워지면서 해양수산부는 석탄부두의 국가재정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해 기획재정부가 수요 예측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상 민자로 추진되던 게 재정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그 수요 예측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요 예측 재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동해신항 석탄부두의 국가재정 사업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적어도 2025년은 돼야 석탄부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미 국가재정 투입이 확정된 2번 기타광석부두와 3번 자파부두의 공사를 석탄부두보다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 협의 그리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자 투입을 놓고 동해신항 부두 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사회는 민자 형태로 추진되는 나머지 4개 부두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주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원주 DB를 이끌던 이상범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근에 성적 부진에 책임지고 물러난 그런 모양새인데요. 선수로서 원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주성 코치가 남은 시즌 감독 대행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DB 이상범 감독이 6년 동안 잡았던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원주 DB 구단은 이상범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달 말 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단 측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농구단은 숙고 끝에 이 감독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범 사단으로 팀을 함께 이끌던 김성철 수석 코치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이상범 감독은 2017년 원주 사령탑을 맡은 첫 시즌에 곧바로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또 자유계약 최대어인 김종규를 영입하며 한 번 더 팀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올 시즌도 불안한 경기력으로 하위권에 머물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2023 시즌이 이제 막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의 빈자리는 앞으로 원주의 상징적 선수였던 김주성 코치가 채우게 됩니다. 구단은 김주성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올리고 남은 시즌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성 감독 대행은 2002년 프로 입단부터 2018년 은퇴 전까지 선수 생활 16년 모두 원주에서 보낸 명실상부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항상 제가 잘하는 못하는 기타 치고 그러면 항상 더 열심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6시간 동안 좋은 기록들. 지도자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가 이듬해 다시 코치로 친정팀에 복귀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때와 코치 생활의 그런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관에 왔고요. 그리고 이번 감독 대행까지 맡으며 그야말로 원주 외길 사랑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며 별다른 소감을 내놓지 않은 김주성 감독 대행은 이번 주 토요일 울산 원정 경기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릅니다. 원주의 전성기를 이끈 김주성의 등판이 분위기 반등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네, 제보는 MBC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춘천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옆집 주인 허락도 없이 옥상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기존 주택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준공을 앞두고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 주택, 담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방수포가 허술하게 꽂혀 있습니다. 자줏빛 지붕에는 회색 시멘트가 군데군데 엉성하게 발려 있습니다. LH의 청년임대주택 신축 현장과 맞닿아 있는 주택입니다. 절도범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또는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근데 LH에서는 담장을 설치를 해준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3월에는 작업자들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 옥상으로 올라가 가림막을 설치하다 옥상 외벽이 훼손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집을 마주보고 설치해 먼지와 소음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5동인가 6동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제가 돌아봐도 저희 옆집에다 향해가지고 실외기를 설치한 거는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LH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다른 공사 현장. 공사장 옆에 주택이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콘크리트 작업을 했던 탓에 외벽 곳곳에 시멘트 자국이 가득합니다. 공사 기간 세입자도 받지 못하고 하수구 마개가 깨지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 하수구 마개가 깨져서 이 물병으로 임시 방편해 두시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걸리 뭐가 막 들어가면 하수도가 막힐까 봐. 준공을 앞두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LH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요. 그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갔는데 2번이나 갔고 또 한 번 가고 그런데도 절대 소용이 없어. 안 나와보는 거야.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공급이 늦어지고 날씨가 추워져 보수를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못해준 건 사실 미안한데 지금 다리 날씨가 이렇게 됐으니 그걸 어떡하냐고. MBC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발주처로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위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보수 조치를 시공사한테 지시할 예정이고 또 MBC 취재 중 알게 된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거쳐 시공사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과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을 거라는 우려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첫 번째 주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17%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하락세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65% 떨어졌는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춘천은 0.29% 하락해 24주 연속 내림세이고 원주가 0.29% 하락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한류성 어종들의 어획량이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면수어는 2,697톤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도루묵은 851톤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전년의 2배 수준인 6,000톤가량이 강원 동해안에서 잡혔습니다. 한편 일면 양미리로 불리는 까나리의 어획량은 1,437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오는 13일까지 명절 기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 전통시장 60곳과
다중이용시설 2,480여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기 콘센트, 열선 관리 상태, 화재 발생 시 차단기의 작동 여부도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강원도에서 최초로 치쿤구니아 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해 12월 말 태국을 방문했다가 모기에 수차례 물렸고 귀국한 뒤 발열과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치쿤구니아 열 환자는 지난 2010년 12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치쿤구니아 열은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숨모기류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병으로 40도에 가까운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과 두통, 관절통 등이 나타납니다. 이번 달 산불 발생 위험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1월 산불 발생 위험을 예측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상대 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에 9번째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 내 낙엽들이 바짝 마른 상태라며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오늘부터 주요 여행사와 함께 강원도 겨울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오묘한 겨울왕국 여행상품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여행상품은 환상적인 설경과 스키, 눈썰매, 따뜻한 온수풀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인피니티풀, 또 양떼 먹이주기 체험,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들에게는 할인 쿠폰과 함께 이벤트도 제공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8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확정했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 2,550억 원,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700억 원, 특수 목적 자금 250억 원 등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특수 목적 자금 가운데 육아 유연근무 지원 자금을 신설하고 20억 원을 할당했습니다. 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의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양국은 해안면 국유지에 대한 개간비가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안면 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국유지 3.3제곱미터당 개간 비용을 평균 41,70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는 양국은 해안면 현리와 오유리 등 6개 지구 5,80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매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를 한 뒤 감정가에서 개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토지를 팔 예정입니다. 올해 6월 강릉에서 열리는 제58회 강원도민체전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강릉을 주 개최지로 열리는 이번 강원도민체전에는 모두 42개 종목의 선수단과 응원단 12,000여 명이 참가해 오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를 펼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까지 대회 홍보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개폐회식과 성화봉송 등 세부 행사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앞바다 3곳에 바다숲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이 추가 조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백화와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수역 15곳에 바다식물을 이식하는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내에서는 고성군 아야진리와 속초시 동명동 앞바다가 포함됐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은 강릉시 해역이 신규 선정됐고 쥐노래미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환경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12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과 노후 위험시설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위험 감지 센서가 진동과 기울기, 균열과 온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 상황실로 통보합니다. 화재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CD 2등급을 받은 낡은 시설물에 IoT 시스템을 설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빙자한 사기 전화가 온다는 제보가 5건가량 접수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다른 전화로 연락할 테니 받으라는 식의 피싱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2월 이후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지 않을 뿐더러 역학조사와 관련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아닌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핑계로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절대 돈을 보내거나 모르는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